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76세 노인성 난청을 앓고 계시는 노인이십니다. 지난 4월 1일 저녁 아버지께서 종로 5가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좋은 핸드폰을 저렴한 가격에 개통하셨다고 자랑하시길래 핸드폰에 대하여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로 개통한 모델은 최근 핸드폰 생산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대기업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최신 뉴스에 민감한 20대 딸내미인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갔던 저는 자연히 개통한 대리점의 계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출고가 49만 9,400원, 할부 원금 49만 9,400원, 24개월 계약 조건, 48개월 할부, 11만원짜리 5G 요금제, 4개월 유지 조건, 컬러링 부가 서비스,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 신규 발급, 전월 30만원 이상 실적 시 14,000원 할인, 기존 단말기 반납 조건에 15만원 현금 지원, 위약금 지원 등 터무니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부분은 상기 본인은 본 개통 내역서를 확인하고 일체의 강요 및 강압에 의한 작성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저희 아버지께 자필로 적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의 문구를 적어가며 핸드폰을 구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억지로 저희 아버지께 적게 한 행동 자체가 강요 및 강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 또한 학생 시절 대리점에서 호갱의 경험이 있었기에 계약서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약서의 많은 부분이 의심스러웠고 확인한 결과 호갱으로 얕잡아 보는 일부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불공정한 조건과 동일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개통 철회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할부거래법 8조에 의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개통 철회는 7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법령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으로 인하여 호갱으로 핸드폰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몇 가지 철회 사례들을 확인하고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개통한 내용과 할부거래법을 이야기하며 개통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본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며 대리점과 직접 조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일관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통합품질 이슈로 인한 개통 철회만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해당 계약 부분은 불공정한 사기 계약 거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리점과의 전화에서 뻔뻔하고 비아냥스러운 태도 때문에 대리점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객센터의 답변에 수긍하고 대리점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개통 철회는 불가하며 통합품질 이슈로만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충분한 설명 후 이미 다 동의하시고 서명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은 없으며 서류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등의 동일한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48개월 조건은 2년만 사용하고 본인들의 대리점에 다시 와서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면 2년을 탕감해준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번복하더라고요. 노인성 난청을 앓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평소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리점 내에서 아버지께 재차 설명하는 듯 보였으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해당 계약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청구요금이 22,455원이라는 점만 알고 계셨습니다. 해당 요금제는 11만원 요금제를 4달 사용하고 변경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결국 4달 동안은 11만원 요금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리점 입장은 비싼 요금제지만 25% 선택 약정 할인, 결합 할인, 신용카드 사용 시 할인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65,905원만 4달 동안 납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 약정 할인과 유무선 결합 할인은 아버지가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고가를 전부 할부 원금으로 받는데 76세 노인이 11만원짜리 해당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기존에 3만원 정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애초 대리점을 방문한 목적도 3만원의 요금제에서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1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기존 단말기에 17만원가량의 위약금을 저희 아버지께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한 달 뒤 15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할인을 많이 챙겨준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핸드폰 대리점에서 공기계를 매입하면 당연히 주고받아야 하는 돈인데 마치 본인들이 위약금을 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여러 정황상 저희 아버지가 이해하지도 못한 내용을 가지고 억지 계약을 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언니는 지속적으로 단순 변심을 위한 개통 철회를 요구하며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대리점 직원은 저희를 업무방해죄로 경찰까지 부르더군요. 이런 적반하장인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개통 철회는 절대 못 해주니까 민사소송을 걸으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너무나 강압적인 행동에 말문이 막혔고 왜 우리 아버지께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객센터 직원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하며 개통 철회 후 그 핸드폰은 중고폰이 되는데 누가 중고폰을 쓰고 싶겠냐라고 혼을 내듯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본 아버지에게 중고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시는 건가요? 오히려 피해 보상 요청을 저와 제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고객센터의 직원분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 직원도 결국에는 대리점 직원 편에 서서 대처를 하더군요. 해당 통신사에 대한 신뢰도는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대기업 통신사가 49만 9,400원 핸드폰 때문에 수년간 고객으로 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니요. 대리점과 고객센터는 모두 마치 철회 안 해줄 거니까 너네 적당히 하고 나가라는 식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솔직히 저처럼 하루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서민은 그런 법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보려고요. 정말이지 몰라서 당한 것 같습니다. 정작 사용하는 소비자의 편에 서서 만든 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알기 어려운 것은 물론 그들만 유리하도록 만든 법과 계약서에 서민은 무너집니다. 저는 핸드폰 판매 직원을 비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정직한 태도로 고객을 생각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이죠. 부디 소수의 핸드폰 대리점의 사기 행각으로 인하여 모든 핸드폰 대리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신사의 갑질에 저희 아버지 같은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일부 핸드폰 판매 직원들의 악질 같은 행동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보시는 분들의 부모님들은 저희 아버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이 많이 공론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대리점은 통신사 공식 지정 직영 대리점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무엇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희에게 마냥 미안하다고 하시며 밤잠을 못 이루십니다.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인의 일처럼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조언들을 실행하자니 해야 할 일이 꽤 많더군요. 왜 많은 분들이 도중에 포기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대리점을 방문했던 그날 겨우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인 부가 서비스 해지는 모바일 고객센터로 해결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댓글 중 그냥 요금제를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댓글들이 많았었는데요. 저희 역시 해당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모바일 고객센터는 요금제 변경이 불가합니다 라는 문구가 떠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고객센터 측은 대리점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며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라는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에서 권한이 없다니요. 그렇다고 소비자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대리점에 연락하여 요금제 변경을 얘기했습니다. 대리점 측에서는 어차피 기존 핸드폰을 가져갔으니 4달 유지는 안 해도 되며 한 달 후에만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요금제 변경을 다시금 요청했지만 대리점 측에서는 저희가 요금제 변경을 안 해드리면 고객님도 변경을 못 하시는 거죠 라고 말을 하더군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개통 철회 부분도 본인 서명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본사 고객센터에서 말하는 대리점의 권한이 이런 것인가요? 또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도중 갑자기 전화를 끊기도 하는 등 정당한 컴플레인을 가지고 있는 고객으로 보지 않는 태도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내용 증명을 보낸 후 고객센터와 다시 연락을 하였고 기나긴 통화 끝에 그 대리점이 저희와 같은 민원으로 자기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실토하더라고요. 고객센터 상담사분들, 대리점 직원분들, 원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댓글에서 많이 보이듯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또 소비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기도 하고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의 댓글을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아버지를 케어하지 못했고 그 전에 이런 사태를 왜 막지 못하였냐는 댓글도 있었는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자녀들 신경 쓰일까 혼자 해결하려 하셨던 아버지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지만 조언해주신 내용들 모두 참고하여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 내서 작성한 글이고 특정 목적으로 쓴 글이니 필요한 곳에 퍼가주세요. 추가 글도 길었습니다. 이후에 덧붙임은 상황만 간략히 언급하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핸드폰 문제를 처리하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마지막 후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일 만에 개통 철회를 하였습니다. 소보원, 과기부, 방통위, 국민신문고, 내용 증명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크게 작용했던 것은 고객센터 상위부서와 자주 연락을 취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없다던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가능하다던 개통 철회도 통화 품질 문제가 아니더라도 철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철회 과정의 매뉴얼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고 서로 언성 높이는 일도 있었지만 고객센터와 판매사원분, 해당 지점장의 사과를 받았고 저도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공정 계약임을 인지하시게 된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누군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처럼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친구 생일에 밑반찬 선물인데요.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멤버 4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하면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동네가 가성비라고 해야 하나 나름 살기 좋고 편한데 재개발 이런 이슈가 없어서 집값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가끔 어울리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그래서 올 초 설에 술 먹다가 설인데 영업 제한 시간이 있어서 1차는 밖에서 가볍게 먹고 처음으로 저희 집에 데려와서 술을 먹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으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재워놨던 제육볶음에 오뎅탕 끓여서 한 잔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어울리고 술을 먹었어도 제가 음식을 해준 적도 제 집에 친구들을 들인 적도 없었거든요. 뭐 아무튼 친구가 계속 이거 네가 한 거 맞냐고 물어가면서 계속 먹었어요. 그렇게 먹다 보니 친구랑 저는 골아 떨어졌고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콩나물 북엇국 끓여서 같이 밥 먹고 사우나 갔다가 헤어졌죠. 물론 외박해서 친구는 뒤지게 혼났고요. 그런데 그 뒤로 친구가 매일 저희 집에서 술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자취를 했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식당을 하셔서 음식을 완전 잘하는 건 아닌데 초보보다는 나은 정도입니다. 저도 어차피 나가면 코로나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아무래도 재밌잖아요. 더군다나 절친인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또 여친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좀 외롭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쯤 친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2명의 멤버도 놀러와서 같이 마시기도 하고요. 저희 집이 아지트가 됐죠. 그래도 친구가 염치는 있어서 소주, 맥주는 기본이고 고기 같은 것도 사오고 선물 받은 양주도 갖고 와서 나름 재밌게 술을 마셨어요. 아니면 밖에서는 친구가 무조건 술을 사고 저희 집 가서 2차 먹는 그런 식으로도 먹었습니다. 매일 제가 해주는 거 맛있다고 하길래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죠. 네 와이프 음식은 어때? 라고요. 그랬더니 아직 서툴러서 별로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이더라고요. 제 생일은 3월이라 그때는 친구가 제 명함 지갑 사줬거든요. 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요. 그래서 저도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했더니 밑반찬을 좀 싸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장 봐서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만드니 양만 3배로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음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이 3배라고 일이 3배는 아니라는 점이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이걸 해줘도 되나 싶은 거예요. 우선은 20만 원이나 되는 선물을 받았죠. 전 친구가 좋아하는 밑반찬 9가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선 이게 제일 마음에 쓰였고 둘째는 이걸 싸들고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가 싫어할 것 같아서요. 마치 내 음식 맛없다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처럼
친구 와이프가 기분 상해서 괜히 싸움이라도 날까 걱정이 돼요. 제 마음엔 그냥 선물 사주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그냥 같이 스테이크랑 파스타 같은 거 해서 밥이나 한번 먹을까 하는데 혹시나 반찬 싸주면 여자분들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실까요? 추가. 어제 친구가 또 와서 이 글을 보여주진 않았고 술을 마시다가 그냥 남자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의기투합하는 거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집에서 친구 와이프까지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와이프 좋아하는 스테이크랑 파스타 해먹기로 했습니다. 한우 좀 좋은 걸로다가 준비하고 랍스터랑 블랙타이거 같은 해산물도 좀 준비해서 나름 코스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와인도 한두어 병 같이 해서요. 밑반찬은 적어놓은 것 중에 친구한테 3개만 고르라고 했더니 파김치, 오이소박이 2개 고르더니 어제 저녁 메뉴로 간장 닭갈비 해먹었었거든요. 야끼니쿠 스타일로. 아무튼 그거랑 같이 싸먹은 깻잎 장아찌가 맛있다길래 둘이 3번 정도 먹을 양 정도로 싸뒀다가 그냥 그날 분위기 봐서 챙겨주려고 합니다. 남자 혼자 부지런히 잘해 먹는다고 하시는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혼자서 10년 정도 살다 보니 이제 외식을 잘 안 하는 성향도 좀 있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친구 부부 왔다 가면 그날 먹은 후기 정도 짧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2번째 추가. 며칠 전에 친구 생일에 밑반찬 선물하면 실례일까요? 여쭤봤던 글쓴이입니다.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저를 싫어하면 어쩌냐. 친구가 매일 같이 어울리면 좋아할 사람 없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요. 친구는 저랑 술을 마시려고 일주일 내내 술을 안 먹고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저랑 술 먹는 거 허락받는 거고요. 대신 이번에 알게 된 건 저랑 일주일에 2번 만날 때는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온 적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 정도는 장난이라 생각하고 친구도 저랑 어울리려고 나름 집에 일찍 들어가고 잘한다고 합니다.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긴 하는데 그냥 절친이니 그러려니 해주세요. 어제 친구 생일 파티는 아주 재밌게 맛있게 음식 잘 먹었습니다. 그저께 미리 준비도 좀 해놨고 어제 좀 퇴근을 일찍 했습니다. 친구 부부가 7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음식을 준비해서 충분히 잘 먹었습니다. 사진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럴 만한 솜씨는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제가 준비하고 먹고 후기 정도 간단히 쓰자면 첫 번째 요리는 생연어 타르타르. 이건 몇 번 해먹었던 요리라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생연어를 큐브로 썰어서 준비한 온갖 채소와 소스를 묻히기만 하는 요리지만 아주 가성비 좋은 에피타이저로 맛있고 상큼하게 먹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연어 스테이크 할 때 손질하고 남는 부위 위주로 하시면 가성비는 더 좋아집니다. 썰면 어느 부위인지 잘 몰라요. 2번째 요리는 파스타 샐러드였습니다. 이건 샐러드에 푸실리라는 파스타를 넣어서 먹는 건데 4인분 기준 300g 푸실리가 들어가는데 저는 100g만 넣었습니다. 끝나고 다른 파스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서 배부를까봐요. 샐러드랑 파스타가 섞여 있어 씹는 맛도 있고 약간 배불러 먹을만 했습니다. 3번째는 연어 스테이크. 일본하고 중복되는 느낌이라 채소는 적게 살코기 위주로 했어요. 4번째는 대망의 한우 토마호크. 비싸더군요. 500g에 6만원 정도 하던데 2개 준비했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가장 잘 먹은 요리고 버터에 구웠던 아주 손쉬운 요리였습니다. 역시 고기가 최고죠.
다섯 번째로 원래는 새우 파스타를 준비했었는데 친구 와이프가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서 다른 파스타를 할까 하다가 친구 부부가 개운한 거 먹고 싶다길래 열무국수로 변경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원래 내일 친구네 옥상 캠핑장 가서 구워 먹으려고 재워놨던 LA 갈비 몇 쪽 구워서 먹었네요. 사실 이때부터는 취했었네요. 일곱 번째는 저만의 레시피인데 친구랑 매일 자주 해먹는 도우 없는 피자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안주가 조금 필요해서 양송이랑 양파, 베이컨, 소세지 얇게 썰어서 굴소스 조금 넣어 볶은 다음 넓은 접시에 깔고 그 위에 피자 치즈랑 올리브 그리고 파프리카 조금 올려서 렌지에 5분 정도 돌리면 완성입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데 짭조름하니 술안주로 좋습니다. 짠 게 싫으신 분들은 또띠아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시거나 후라이팬에 살짝 데피는 정도 하시면 돼요. 뭐 대충 이 정도랑 친구 부부가 사온 과일로 식사는 진행됐고요. 술은 친구 부부가 준비해온 와인이 있었는데 금세 한 병 비우고 제가 준비한 와인이 있었는데도 친구가 잘 먹는 제임슨 하이볼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셋이서 무려 3병이나 마셨네요. 식사 내내 친구 와이프한테 맛있다고 칭찬 많이 듣고 친구 와이프는 저희가 그냥 저희 집에서 치킨이나 시켜서 먹는 줄 알았는데 잘 차려 먹는 거에 좀 놀랐다고 하네요. 친구한테 친구 와이프가 이래서 매일 여기 오는구만 하는데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와이프가 본인 단톡방에 사진 몇 개 찍어 올렸더니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하면서 소개팅 해주기로 했습니다. 반찬은 몇 개 준비하긴 했었는데 열무국수를 너무 잘 먹길래 열무김치 많이 했는데 좀 싸줄까요? 하고 물었더니 너무 흔쾌히 좋다고 해서 열무김치랑 국수 양념장 그리고 깻잎 장아찌 사줬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 댓글이 많아서 영수증 모아보니 재료값이 16만원 정도 들었고 술이 9만원 정도 들었네요. 어차피 저도 같이 먹었고 어제 너무 재밌게 먹어서 돈이 아깝지는 않네요. 친구도 친구 와이프도 내심 집에 가면서 잘 먹었다 고맙다 해줘서 기분 좋은 파티였습니다. 친구랑 먹을 때도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또 이렇게 이벤트로 먹으니 이것 또한 기분 좋고 의미가 있네요. 내일 먹을 LA 갈비도 재고 다음 주 반찬하느라 오늘 오후가 좀 바쁘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별거 아닌 후계지만 글로라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두고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벌써 세 번째 쓰는 거라 이제는 추가가 나름 익숙해졌네요. 아침에 간장 연어장 만들려고 다림 간장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글 올렸던 게 생각이 나 다시 들어와 봤습니다. 별거 없이 소소하게 친구네 부부랑 밥 먹은 이야기인데 요즘은 이런 것도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친구 부부가 다녀간 뒤로 부쩍 자신감이 생겨서 다음 주에는 부모님하고 친누나까지 불러다 가족 식사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놀란 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SNS나 유튜브 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천천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음향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요리 만드는 과정에 가벼운 음악만 곁들여 가볍게 볼만한 유튜브를 만들지 아니면 사진 간단하게 두어 장 찍고 그때의 감흥 같은 거 간단히 적어 인스타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소개팅 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저 평범한 남자라서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친누나가 댓글들을 보면 한 3년은 비웃을 것 같네요. 이쁘게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마음씨는 그보다 더 이쁘고 외모는 여신급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혹시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게시물이 쌓이면 구경 오시라고 한번 소식 전하러 오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